안녕하세요, 월급쟁이입니다. 그 다음 주제는 요즘 진짜 많이 문제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신축 빌라 전세 사기입니다. 말 그대로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다는 얘기거든요. 혹시 겪어보셨거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이 당하신 적이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요즘 정말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요 몇 년 새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뭐 조금씩 한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 실제 실거래가도 많이 떨어진 지역들도 보이곤 하는데, 이렇게 그래도 매매가가 맨 처음에 올라가고 시장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 기준금리가 지금 몇 %인데 여기서 뭐 더해서 가산금리 하면은 4~5%도 넘어간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금리도 오르니까 대출받아서 이자가 높아서 집을 살 수도 없고, 임대차 3법 뭐니 공급도 없고 등등 이러면서 전월세 가격도 지금 올랐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작은 아파트도 월급만 받고서는 사기가 너무 힘든 상황인 거죠. 근데 아파트나 아파텔 이런 것들은 많이 올랐어요. 또 오피스텔도 다는 아니지만 투룸, 쓰리룸도 나중에는 뭐 아파트 오르고 그 다음에 아파텔 오르고 그 다음쯤에 따라서 쓰리룸, 투룸 순서로 꽤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20, 30대가 넘어가고 제 청년들이 살 집이 필요한데 모아놓은 월급으로는 아무리 신혼부부라고 해서 돈을 같이 모은다 하더라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에 눈이 가게 되냐면 바로 신축 빌라입니다. 신축 빌라 어떤지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진짜 새 아파트 입주할 때 느낌이랑 비슷하죠. 네, 이게 이렇게 돼요. 이 가격이 뭐 방 3개 화장실 하나, 화장실 2개 이러는데 전세가 2억 3억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방 가면 1억도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신혼부부라고 치고 이제 결혼해서 아파트는 뭐 연식 15년 20년 지나도 6억 7억이 훌쩍 넘어가는 데도 많잖아요. 서울 보면.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그렇고. 그런 집들 알아보다가 이제 이런 신축 빌라들이 전세가 2억 한다는 거예요. 뭐 2억 3억. 그러면은 당연히 그들 입장에서는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부동산 공부 조금 하시는 분들이면 뭐 신축 빌라가 엄청 위험한 걸 알아가지고 애초에 그걸 제외하고 다른 집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부동산 투자 재테크 이런 거 관심이 없고 대신 꼬박꼬박 저축하고 월급 잘 모아서 자금 마련하는 데 집중하신 분들 요즘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진짜 위험합니다. 근데 왜 위험하냐? 바로 그 전세금을 못 돌려받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을 할 거예요. 전세금은 계약 2년 끝나고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전세자금 대출이 카카오뱅크나 다른 은행에서도 막 잘 나오잖아요. 그런데 신청해가지고 돈을 받고 바로 집주인한테 전세금 주고 2년 거기에서 산 다음에 뭐 재계약하거나 아니면 전세금 돌려받고 그냥 나오면 되지. 거기서 사기 당할 게 뭐가 있지? 막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근데 이게 신축 빌라에서는 적용이 잘 안 됩니다. 맨 처음에 건물 지어지고 이제 허가 받으면 건축물 대장도 나오고 뭐 등기부등본 나오기 전에 계약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집주인이랑 얘기도 잘해서 안전하게 계약을 할 수는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사기를 당할 수 있냐면 전세 계약에 한해서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에는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긴 하죠. 있긴 한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신축 빌라가 지어져요. 건설사 혹은 건설주가 처음에 뭐 이런 작은 건물 혹은 빌라 이런 걸 지을 때 어떤 걸 먼저 할까요? 어떤 게 목적일까요? 공통적으로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분양이죠. 분양. 빌라를 지어놓고 월세로 8가구 모두 월세로 세팅을 한다. 거의 뭐 있긴 한데 없습니다. 그런 집주인분들이 거의 없어요. 나중에 집주인이 팔면 매수자가 매매로 매입을 해서 그게 월세로 수익률 계산해서 세팅하는 경우는 많죠. 하지만 처음부터 8가구 모두 월세로 세팅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땅 살 때도 돈 필요하고 건물 지을 때도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높은 분양가로 팔아서 수익을 한 번에 높게 얻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신축 빌라들은 분양을 해요. 근데 아파트나 아파텔은 가격이 어때요? 가격이 비싸다 싸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의 정해져 있죠. 네이버 부동산 뭐 아니면 뭐 호갱노노 아파트 시세 어플들 너무 많고 잘 되어 있잖아요. 거의 뭐 몇 평이면 뭐 투명하게 가격이 공개되어 있어요. 어느 지역 어느 동은 얼마, 옆 동은 도로랑 가까워서 뭐 조금 얼마, 뭐 얼마가 조금 가격이 다르고 뭐 1층은 얼마, 꼭대기는 얼마, 그 금매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투명하게 가격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빌라는 가격을 잘 몰라요. 제가 사고 싶은 빌라가 있어요.
아파트 경우는 제가 막 예를 들어 분당의 정자역 쪽 아파트를 사고 싶다. 아파트 뭐가 있죠? 분당에 시범단지 있잖아요, 정자역에. 그러면 정자역이 이 정도네? 그러면 판교는 얼마였고, 임해역은 얼마였고, 오리역은 얼마였는데 그 지역들 대비 뭐 정자역, 시범마을 뭐 이쪽이 이 가격이면 사도 괜찮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빌라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죠. 이렇게 네이버다 뭐 부동산 어플들로 빌라 거래를 생생히 알려주는 데이터가 거의 없어요. 뭐 중개사 찾아가서 근처에 얼마 정도 거래가 된 빌라가 있는지 알아놔서 뭐 연식이 그게 몇 년 된 빌라다. 그러면 그 빌라가 얼마니까 이 지금 지어진 신축 빌라는 얼마겠구나 라고 저희가 유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빌라만 막 전문적으로 막 재개발하시는 전문가들 아니면 사실 그 정확한 가격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빌라가 몇 년 전보다 가격이 더 올랐는지 이런 건 뭐 알면 좋은데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한번 사진 볼게요. 이런 신축 빌라를 건물주들이 분양이 잘 안 되는 경우 어떤 수를 쓰냐면 바로 전세로 먼저 세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분양을 했는데 건물주가 이제 3억으로 분양을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2억 5천으로 뭘 하냐? 전세를 내놓습니다. 2억 7천도 있고 심지어 3억으로 전세 내시는 분도 있어요. 이상하죠? 3억 분양으로 안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3억을 전세로 놓을 생각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세로 입주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하는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전제하에 항상 전세로 입주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원금은 회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내고 입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억 분양으로는 분양이 잘 안 되는데 2억 5천으로 이 전세를 건물주가 내놓고 뭐 2억 7천으로 내놓는다. 그러면 결혼하신 신혼부부나 직장인분들이 보기에 너무 괜찮은 거죠. 2억 5천이면 전세자금 대출 뭐 카카오뱅크 뭐 이자만 내다가 2년 뒤에 원금 받고 나오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뭐 2억 5천, 7천에 쉽게 전세금을 내고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건물주는 2억 5천, 2억 7천으로 되어 있는 전세방을 3억 매매로 매물을 올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3억 분양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3억이 없으니까 다 대출하기에는 무리니까 분양도 안 되고 그랬는데 여기에 전세자금이 2억 5천, 2억 7천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매수자가 5천만 원 혹은 3천만 원만 있어도 여기를 갭 투자로 충분히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액 자금으로 이 신축 빌라를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 거죠. 근데 이게 부동산 호황기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뭐 호황기에는 빌라들도 3억이면 3억 몇천 혹은 4억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많으니까. 근데 만약에 호황기가 끝나고 불황기가 찾아온다면, 아니면은 2년 만기가 돼서 재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해서 그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대출로 들이자니 빌라값이 떨어져서 그 금액을 줄 수 없게 된다면, 그럼 세입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냥 못 돌려받습니다. 나중에 경매로 나오게 돼서 일부만 돌려받는 경우가 아마 대다수예요. 왜냐면 애초에 빚을 진 상태로 건물주가 건물을 이렇게 짓기 때문에 뭐 근저당이라고 하죠. 먼저 대출을 해준 은행한테 우선순위가 있어서 은행이 먼저 가져간 다음에 전세금이 나라에서 혹은 지자체에서 정한 일부 금액 이하이면 그 금액 안에서는 먼저 지급을 해주는 이제 최우선 변제 금액이라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몇 천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전세로 몇 억 할 경우에 큰 손해를 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뭐 전입신고, 특정일자를 받는다고 하죠. 그거는 기본으로 하고 전세 보증도 필수로 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전세 보증 같은 경우는 신축 빌라의 경우 보증보험사에서 이 신축 빌라에 대한 값어치를 얼마로 할지가, 신축 빌라는 가격을 매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 때문에 잘 안 해주려고 해요. 실제로 뭐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전세 보증 들어도 못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나중에 제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랑 전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리고 등기부등본 보는 법까지 리스크 알아보는 방법 나중에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서 공유해볼.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이라니까 조금 이상한데, 이런 데서 살면서 나름 돈 모아서 막 어떻게 모아서 전세로 빌라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려는데 그 돈 잃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지금까지는 안 좋은 얘기만 했지만 그러니까 다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거는
뭐 이해해 주시고, 그렇지만 그 아주 운 없는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 정도의 지식을 갖추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 드려 봤습니다.